826년 헌덕왕이 재위 18년 만에 승하함에 따라 그의 동생 수종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42대 국왕 흥덕왕이 됩니다. 하지만 흥덕왕이 등극한 그해 12월 겨울 사랑하는 아내 장화 부인이 죽자 크게 슬퍼하며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했는데 신하들이 새롭게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으나 한 마리 새도 짝을 잃고 슬퍼하는데 사람이 무정하게 어찌 아내를 얻을 수 있겠냐며 신하들의 청을 거절, 여자를 일체 가까이 하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오직 환관뿐이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바로 흥덕왕이 언급했던 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당나라에 다녀온 사신이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는데 오랜 여행 탓인지 암컷이 그만 죽어버렸고 이에 홀로 남은 수컷이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자 흥덕왕은 사람을 시켜 앵무새 곁에 거울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내 수컷이 거울 속 모습을 보고 암컷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 슬피 울지 말라는 뜻에서 걸어준 거울이었는데 수컷이 거울을 보자 자신의 모습을 죽은 암컷이라고 착각하곤 몇 번이나 거울을 쪼며 매우 반가워했던 것도 잠시.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컷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는 걸 알아차렸고 크게 상심하며 슬피 울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828년 당나라와의 무역 루트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는 해적들도 변방에 들끓게 되면서 흥덕왕의 고심도 커져갈 때쯤 당나라 서주의 군중 소장으로 있던 궁복이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청하길 군사 1만을 내어주면 해적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흥덕왕의 명으로 궁복이 군사 1만을 이끌고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들어가 청해진을 세우니 이가 바로 바다의 왕 장보고였습니다. 장보고는 원래 신라 사람이었으나 골품제에 막혀 신분 상승이 어려운 천한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라를 떠나 당나라 군대에 입대해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며 서주 무령군 소장 즉 대대급 이상을 관리하는 장수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신라인들이 해적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귀국하여 흥덕왕을 만났던 것이었으며 청해진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해적들을 소탕하며 무역 상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을 호위하고 수송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장보고의 위상은 신라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해상 패권을 단숨에 장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에 남겨진 그 결말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 아무튼 흥덕왕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통해 어지러운 신라를 되살리려 노력했으나 잦은 천재지병과 전염병, 기근으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날이 갈수록 왕권은 약해지고 신라는 허약해져가는 반면 진골 귀족들의 힘은 강성해지고 있었으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흥덕왕도 836년 결국 승하하였으나 후사가 없어 누구를 왕으로 추대해야 할지 설왕설래하던 도중 흥덕왕의 사촌 동생들이었던 균정과 재룡이 모두 임금이 되고자 하였으니 대신들은 각기 편이 나뉘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피튀기는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균정은 살해되고 이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모두 도망가면서 재룡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43대 국왕 희광왕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밀어주던 김명과 이홍 덕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희광왕이 즉위한 이듬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들 관직을 올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명은 상대 등으로 삼고 이홍을 시중으로 삼아 국정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균정의 아들이었던 우징이 이들을 크게 원망 때문에 이를 고깝게 생각한 김명과 이홍은 우징을 제거할 마음을 품었고 우징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곤 청해진으로 도망가 장보고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이 뜬금없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더니 희광왕의 일족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해하기 시작. 이 사태를 이겨낼 능력이 부족했던 희광왕이 현실을 비관하며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써 희광왕의 뒤를 이어 김명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44대 국왕 민해왕이 됩니다. 그러나 민해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은 청해진에 의탁하고 있던 우징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우징은 장보고에게 부탁해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 그 결과 장보고에게 군사 5천을 빌려 거병한 우징이 곧장 서라벌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밤낮을 달려 대구 달구벌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징의 군대와 신라 정규군이 달구벌에서 대대적으로 맞붙었으나 수적 우위를 지니고 있던 신라군이 예상치 않게 대패하면서 기세를 올려 설화벌까지 달려간 우징의 군사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민해왕은 결국 도망치다 붙잡혀 처형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해왕이 등극한 지 1년 만에 우징에 의해 살해되면서 우징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45대 국왕 신무왕이 됩니다.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자 민해왕을 따르던 이홍 등은 도망쳐 산속으로 숨었으나 신무왕은 이들 잔당을 모조리 찾아내 처형, 자신을 도와준 장보고를 감히 군사에 봉하고 시급 2,000호를 주는 등 어지러운 신라를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것도 잠시, 어느 날 신무왕은 과거 자신이 사로잡아 처형한 이홍에게 화살을 맞는 해괴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등에 종기가 나기 시작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면서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신무왕이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병사하자 그의 아들 경응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46대 국왕 문성왕이 됩니다. 신무왕이 워낙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여담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군사를 빌려 출정할 때 자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약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쿠데타가 성공해 정권을 잡은 신무왕이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하자 미천한 그의 신분을 들어 모두가 이를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약속을 어긴 신무왕에게 크게 실망한 장보고가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신무왕이 자객 염장을 보냈던 것, 그리고 염장에 의해 장보고가 암살되면서 반란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추측해보면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지러운 형국이라 신무왕이 정상적으로 병사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